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 이제는 도와달라 아닌 살려달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으려고 해도 또 돈이 필요하고 막상 폐업을 해도 가게 자리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이 공사 비용만 들고 사라지는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로 이렇게 붐비던 곳인데 지금은 썰렁합니다. 상점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 문 닫힌 가게 앞에는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문은 열었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 이 볼링장은 9명이던 직원 수를 5명으로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막막합니다. 매출이 한 7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4단계 이후로 한 1-20%가 더 감소가 됐어요. 직원도 줄일 만큼 줄였고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통계청은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51만 8천 명이 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이거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중심이었습니다. 음식과 숙박업은 일자리 2달 연속 줄었고요.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도 5개월째 고용 감소, 또 도소매업 일자리는 11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2년 9개월째 그거 감소세거든요. 8월 기준으로 3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홀로 버티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지만은요, 임대료 등 고정비가 들어가죠. 빚을 내서 어찌어찌 막아보다가 그조차도 안 되면 결국 폐업에 이르는데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 개, 하루 평균 1,000여 개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폐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상복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철거업체 불러야 합니다.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데요. 그조차도 떼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2019년에 문을 연 DVD방입니다. 막 자리를 잡아가던 차에 코로나19 터졌고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철거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공사 나흘 만에 철거비 90%를 철거업체에 건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망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 자기가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잔금까지 다 주면은 자기는 싹 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 철거업체에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죠. 그걸 못 주겠다고 하자 작업을 중단하고 그냥 떠나버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철거 먹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글들이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요. 철거하는 날짜라든지 추가금이라는 거는 서로가 명확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문서로 작성은 못하더라도 문자로라도 이렇게 남겨가지고. 특히 공사대금 지급을 철거가 끝난 이후로 하는 게 좋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그리고 빚,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월 기준으로 83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이거 18.8%나 늘었는데요. 그리고 증가율은 가계 대출보다 훨씬 높고요. 고금리 대출 비중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자 자격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사업자 자격을 잃게 되면은 대출 자격도 잃게 돼서입니다. 그래서 폐업은 하지만은 폐업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은 기존 대출 유지가 가능해서라죠. 한 자영업자의 경우는요, 식당을 폐업하고 업종을 통신 판매업으로 이렇게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랬더니 유지가 됐다는데요. 이런 식으로라도 하루 이틀 더 버텨보겠다며 자영업자들 애를 쓰지만은요,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빚 갚는 시기를 연장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